백신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확신할 만큼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지원하고 싶어도 당장 미국 시민들부터 접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겠다는 약속을 확실하게 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백신의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른바 부스터샷의 필요성까지 미국 내에서 제기되고 있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선뜻 우리나라에 백신을 지원해 줄 것을 기대하는 것은 더욱 어렵게 됐습니다. 백신 수급에 짙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네, 특히나 백신 3차 접종은 우리로서는 접종 일정을 더 꼬이게 만들 변수 가운데 하나였는데 이 3차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는 화이자 공동개발사 책임자의 말도 나온 상황입니다. 오늘 첫 소식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100일 내 2억 회 접종 목표를 앞당겨 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We did it. Today we hit 200 million shots. And the 92nd day in office. 이어 백신 접종을 애국적 의무라고 거듭 독려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또 사용하지 않는 백신 중 일부를 어떻게 활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와 중앙아메리카를 구체적으로 거론하며 세계 각국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도 했습니다. 미국에선 승인되지 않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420만 회분이 캐나다와 멕시코에 제공된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지금은 백신을 해외로 보낼 여력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We don't have enough to be confident to send it abroad now, but I expect we're going to be able to do that.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선 어려움이 커질 수 있는 대목입니다. 앞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비축분에 여유가 없다는 입장을 설명해 왔다며 협상이 쉽지 않음을 시사했습니다. 메릴랜드 주지사 부인인 유미 호건 여사는 워싱턴 특파원들과 만나 백신 확보를 위해 남편과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너무너무 제 힘으로 안 되면 다 도와드려서 백신이 다 갈 수 있도록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저희도 연방 페더럴 리스크 논하주는 가지고 저희도 씁니다. 이런 가운데 화이자 백신을 공동 개발한 독일 바이오엔테크 최고 의학 책임자는 3차 접종이 필요할 것 같다고 전망했습니다. 앞서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장은 여름 끝 무렵에 미국 내 추가 접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 세계 백신 확보 경쟁과 수급 불균형이 더욱 가중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5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폭발적인 증가세는 아니지만 일상 감염을 통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집단 감염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백신 수급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 50여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전 국민의 겨우 3.4%만이 백신을 맞았습니다. 백신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지역마다 접종 기준도 달라서 곳곳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손에 번호표를 쥐었습니다. 75세 이상 어르신들이 화이자 백신을 맞기 위해 접종센터에 왔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2번이나 왔어요. 날짜 잡아줘서 제시해달라고 너무 고맙죠. 어제 하루 동안 강동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백신을 맞은 어르신은 약 600명입니다. 그런데 언제 맞을지도 모른 채 기다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신청해주신 분은 860명인데 지금 나라에서 백신이 저희 쪽으로 배정받아서 내려온 거는 300인분밖에 안 돼서요. 이제 나라에서 확보를 해가지고 저희한테 알려줘야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가 있는데 아직 그거에 대한 얘기가 없네요. 백신을 제때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맞을 화이자 백신은 매주 25만 명분씩 쪼개서 들어옵니다. 방역당국도 어쩔 수 없이 주 단위로 계획을 알려주고 물량도 내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지자체마다 접종 기준이 다른 것도 한몫했습니다. 어느 곳은 나이 순으로, 어느 곳은 신청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예방 받겠다고 신청은 벌써 한 지가 한 달이 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연락 없어요. 질병관리청은 순서대로 접종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찍 맞으시는 분과 늦게 맞으시는 분이 있을 뿐이지 접종이 지연되거나 또는 접종을 못 받은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 달부터 맞기로 한 만 65세에서 74세도 정확히 언제 맞을지 알 수 없습니다. 가장 큰 변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개별 계약한 백신 물량인 700만 회분이 언제 공급되느냐의 시기에 좀 달려 있습니다. 전 세계가 백신 확보 전쟁을 벌이면서 접종 일정은 더 꼬이고 있습니다. JTBC 최승훈입니다. 네덜란드를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존슨앤드존슨의 얀센 백신 접종을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희귀 혈전증이 드물게 나타날 수 있지만 그래도 맞는 것이 더 낫다는 유럽의약품청의 판단에 따른 겁니다. 미국도 조만간 접종을 재개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각국의 판단을 살피고 있는데 접종 대상 연령이 나라마다 달라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또 그에 따른 접종 일정은 어떻게 조정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강보들 기자입니다. 젊은 여성이 주사 맞을 준비를 합니다. Jongens, de eerste Janssen-prik op Nederlandse bodem. Van origine 전날 유럽의약품청이 접종 권고 입장을 밝히자 네덜란드는 곧바로 얀센 백신 접종을 시작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 유럽 각국도 배송 등 접종 준비에 나섰습니다. 얀센 백신이 희귀혈전증을 일으켰을 가능성은 있지만 접종 이익이 부작용보다 크다는 판단에 따른 건데 접종 대상은 각 나라가 따로 결정해야 합니다. 네덜란드는 60세 이하, 이탈리아는 60세 이상, 스페인은 70세부터 79세 사이 국민에게 얀센 백신을 쓰기로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각국의 판단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허가 과정과 접종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요한 참고자료로서 활용될 예정입니다. 앞서 유럽의약품청의 판단 등을 감안해 혈전 발생 사례가 보고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30세 미만에게 접종하지 않기로 한 것처럼 얀센 백신 역시 접종 연령을 제한할 것으로 보입니다. 600만 명 분을 들여오기로 했지만 아직 도입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은 만큼 23일 미국 보건당국의 판단까지 지켜본 뒤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JTBC 강보들입니다. 백신을 제때 확보하는 것이 어려워지면서 러시아 백신을 들여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아예 공개 검증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청와대는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다양한 가능성을 가지고 검토와 점검을 해보자는 차원에서 새로운 백신 도입 가능성에 대해 검토를 지시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경기도가 러시아 백신 도입 여부를 검토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앞서 언급한 뒤 지자체 차원에서 공식 요청한 겁니다. 새로운 다른 나라들이 개발 또 접종하고 있는 백신을 우리 경기도라도 독자적으로 좀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지금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고. 이 지사는 서방과 러시아 간 진영 대결로 금기시돼 있지만 안전성이 검증되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약 정치적 부담이 있다면 경기도가 먼저 도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여권 대선 주자인 이 지사가 코로나 백신 문제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면서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를 꾀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권 주자들도 이 지사 주장에 힘을 싣는 모습입니다. 활용을 해야죠. 네, 제가 스푸트니크를 플랜 B로 확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청와대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백신 도입 여부 검토는 청와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사의 요청이 청와대에 어느 경로로 전달됐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러시아 백신을 들여오는 데 대해 구체적인 검토를 하지 않았다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닫진 않았습니다. 외국에서의 허가 사항들을 좀 함께 참고하면서 검토하겠다는 것으로서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이 부분들을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미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100일도 안 돼서 코로나19 백신 2억 회분 접종을 마쳤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지난 1월 20일 취임 이후 92일 만입니다.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 오늘 새벽 미국에 있는 백신이 다른 나라에 보낼 만큼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으려던 우리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백신 수급에 짙은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자리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바이든 대통령 백신을 해외로 보내는 것을 확신할 만큼 지금 충분히 가지고 있지 않다.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 싶어도 미국 시민들 먼저 맞춰야 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이런 뜻인데
우리 정부는 그동안에 뭐 백신 스와프 얘기도 하면서 미국으로부터 부족한 백신을 공급받을 계획이었었잖아요. 예. 정말 어렵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 정부가 화이자나 모더나 백신을 구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또 다른 백신은 이제 혈전 안전성 문제가 있어서 화이자나 이제 모더나 백신을 더 구입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최근에 이제 정부 측에서 미 정부에 백신 스왑, 우리가 먼저 화이자나 모더나 네. 백신을 좀 얻어 쓰고 나중에 우리가 되갚는 방식으로 이제 제안을 했는데 미 정부 측에서 우리도 충분하게 가지고 있지 않다. 이제 여기에는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첫째 하나는 충분하다고 하더라도 미국에 지금 국방 물자 관련된 법안이 발효 중이라서 그 법안을 어기고 이제 한국에 공유하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한국이 비교적 잘 사는 국가이기 때문에 백신을 한국에 공유하기보다는 코백스 패실리티나 이런 걸 통해서 못 사는 국가에 제공해야 된다고 하는 좀 생각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백신이 비록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미국 사정이 급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준다고 할 경우에 국민 정서도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만일에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뚫고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또 우리에게 상당한 어떤 대가를 요구할 그런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로서는 뭐 원하는 거였습니다만은 성사된다고 해도 실익의 일부에 또 우리가 줘야 될 게 많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감안한다고 하면은 처음부터 그렇게 뭐 잘 되리라고 예상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일단 미국 정부가 백신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아마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백신의 효과를 보강하기 위한 추가 접종, 이것을 부스터샷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부스터샷이 뭐 3차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고 4차, 5차 또는 뭐 매년 한 번씩 더 맞아야 된다. 뭐 이런 결론에 미국이 이르게 된다면 정말 미국으로부터 백신을 공급받는 것은 갈수록 어려워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3차 부스터 백신은 네. 아마 거의 확실히 진행이 될 것으로 그렇군요. 보입니다. 그것은 이제 변이 바이러스도 있고 또 먼저 맞았던 분들이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백신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3차 백신은 맞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다만 매년 백신 접종을 해야 되는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4차, 5차, 6차 이런 식으로 갈 건가? 그것은 아직 학문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고 우리가 모르는 게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아마 3차 백신은 확실히 갈 것 같고 그럴 경우에라도 우리도 이제 백신 도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는 생각은 됩니다. 네, 백신 제조 회사들이 말이죠. 백신의 가격을 높이기 위해서 3차, 4차 접종이 필요한 부스터샷의 필요성을 계속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생각으로는 3차 부스터 백신은 특히 바이러스 창궐이 굉장히 심각한 국가, 예를 들면 미국, 영국, 뭐 프랑스, 독일, 인도 이런 데서는 확실히 아마 3차 백신을 맞아야 될 것 같고요. 4차 이상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는 거는 좀 더 학문적인 연구 성과가 있어야 우리가 결정을 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마 3차 백신은 거의 확실히 바이러스가 굉장히 심각했던 국가들은 아마 기정사실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예상이 됩니다. 네, 백신을 제조하고 있는 나라가 뭐 미국 말고도 여러 나라가 있잖아요. 영국을 비롯해서 뭐 중국도 생산하고 있고 러시아도 생산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로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백신을 확보하는 방안은 없습니까? 이제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요. 네. 첫째 하나는 많은 의약품인 경우에는 보통 일방향의 방향성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보다 선진국의 것을 우리가 쓰지 우리보다 여러 가지 여건이 덜 한국 것을 우리가 쓰지는 않거든요. 예를 들면 전자제품이나 신발, 의류 이런 것들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지만 약이나 백신 같은 경우는 가격 이외에 결정 요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정보의 투명성이라고 볼 수 네. 있는데요. 예컨대 중국의 백신 얘기할 때 우리 국민들이 많은 경우에 중국 백신에 대한 데이터의 투명성 여부에 대한 상당한 의문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다른 국가에 대한 것, 예를 들면 러시아라든지 그 이외에 뭐 인도산이라든지 다른 국가들에 대해서 과연 자기네들이 얘기하는 정도의 데이터가 확실한가? 특히 안전성이라고 하는 것은 효과보다 훨씬 중요하거든요. 지금 영국이나 미국에서 개발이 된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만 하더라도 혈전 부작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데 이건 왜 불거지냐 하면은 서방 국가들에서 대규모 접종이 일어나면서 투명하게 정보가 공개되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데서는 이런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가 전혀 없습니다. 아나필락시스는 얼마나 일으키는지, 혈전은 어떻게 되는지, 심지어는
기술적으로 스푸트니크 백신은 얀센이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성 데이터, 특히 혈전에 대한 이런 것들은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그러니까 때문에 실제로 부작용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이 공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그렇습니다. 거고요. 그거는 그 체제가 갖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우리가 온전히 믿고 접종에 나설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기술이 비슷하기 때문에 위험이 비슷하다고 한다면 정보가 훨씬 투명하게 공개가 되는 아스트라제네카나 얀센 이런 거를 더 도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실제로 혈전이 생기는 이런 희귀혈전은 1년에 벼락 맞을 확률보다도 낮다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투명한 정보가 공개된 백신을 공급받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우리 정부는 지금 미국을 비롯해서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나라만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우리나라의 각종 제약회사들도 백신 개발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아직까지도 임상 1상에 있거나 또는 임상 2상에 있거나 이렇습니다. 아직도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개발 단계가 늦어질 경우에는 임상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으기가 어렵습니다. 네. 기존의 백신을 공짜로 접종해주고 있는데 테스트 중인 백신에 참여할 사람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백신 상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가 백신을 언젠가는 개발하겠지라고 기다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외국으로부터 백신을 서둘러서 확보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설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